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첫 주말이 지났는데 저도 주말에 몇 군데 식당을 돌았습니다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 주말 동안 나온 기사를 보면 전통시장이나 중소형 마트, 카페, 식당 모두 붐볐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재난지원금 어디에 쓸지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식료품이나 식당 또는 카페라고 답을 했고요. 안경이나 렌즈를 사겠다는 응답도 되게 많았고,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심지어 지금 내복을 미리 구매하겠다.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그 재난지원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전자기기를 산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는데, 그 댓글을 보면 어디에 쓰든 자기 마음이니까 내버려둬라. 어차피 나중에 다 세금 내야 되는 것이다. 예. 네,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주말에 많이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기자는 받았습니까? 네, 저도 받았고요. 재빠르게 받으셨네요. 네, 저는 첫날 바로 신청을 해서 네. 저희가 3명인데요. 80만 원을 받아서 n분의 1로 나눴고요. 그래서 저도 안경과 렌즈를 구매했고 지금 마트에 가서 썼더니 이제 전 체크카드로 받았는데 이게 먼저 빠져나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네, 그냥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네. 저도 만약 신청해서 받으면 잘 쓰겠습니다. 예. 이태원 클럽 때문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이 고비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명이고요. 어제 신규 확진자 13명이었고 그 전날에도 19명으로 이제 계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수준이면 더 이상의 개학 연기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추가 연기 상황이 아니라면서 질본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전 세계 국경이 사실상 폐쇄됐는데 이탈리아가 다음 달 3일 국경 봉쇄를 풀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16일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이탈리아가 국경을 개방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관광산업 때문입니다. 그 관광산업이 이탈리아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3%나 되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총리가 16일 연설에서 이탈리아 경제는 백신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인이 이탈리아 여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유럽연합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EU 국가들 이렇게 포함해서 26개 국가 국민에 한해서만 이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봉쇄령이 해제된다고 해도 사실 이탈리아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 운항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여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그렇고 갔다가 오면 또 2주간 격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게 빨리 좀 백신이든 어떻게 나와서 다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했죠? 네, 오늘 기념식이 처음으로 망월동 묘역이 아닌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됐는데요. 전남도청은 시민군들이 개헌군에 맞서 최후까지 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연설에서 5월에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청 앞에서의 민주주의가 전국의 광장으로 퍼져나가서 5월의 광주가 전국으로 확장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연설에는 발포 명령자, 개헌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그만큼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모두 광주를 찾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21대 총선 당선인 전원이 광주를 찾았고요. 민주당은
기념식 참석에 이어서 오후에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보존된 곳이죠. 전일빌딩 245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는 그 5.18 망언에 분노한 시민단체들 항의로 3분 거리를 무려 20분에 걸려서 이동했는데 예. 오늘은 기념식과 묘역 참배 모두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예. 앞으로 5.18 정신 계승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그 오늘 미래통합당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통합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부터 사퇴시켜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유승민 전 대표도 5.18 묘지서 무릎 꿇고 네. 통합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게.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5.18 정신 계승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논란은 한편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성의 힐링센터라는 곳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2013년에 구매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10억을 기부했는데 예. 그중에 7억 5천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당시에 이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 4억 원을 넘지 않는데 7억 5천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 남편과 친분이 있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개한 그 지역의 건설업자에게 일부러 이득을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거네요. 네,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정의연이 이 건물을 최근에 이제 7억 5천을 주고 샀는데 3억 이상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연은 당시에 이 건축비만 4억 8천만 원이었다라면서 당시 형성된 시세라고 해명을 했고요. 손실을 보고 판 것에 대해서는 힐링센터 사업이 2016년에 중단이 돼서 건물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파트 매매까지 논란이 번져서 네. 이낙연 당선인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보호해주는 모양새였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당 일각에서 이제 명쾌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보는 기조는 동일하다면서도 윤 당선인에 대한 다른 계획이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네. 입주민 갑질을 지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음성 유서가 공개됐네요. 네, 그 고인이 생전에 각각 5분짜리 음성 유서 3개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에 2개가 공개됐습니다. 유서 내용에 따르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신모 씨에 대해서 마치 고문을 즐기는 것 같다. 겁나는 얼굴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밥을 먹지 못하고 대학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이전에 공개된 자필 유서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을 도와준 입주민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앞으로 경비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찍은 증거를 공개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담겼습니다. 그 공개된 음성 유서를 들어보면 참 힘들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경찰에 출석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어제 불렀고요. 경찰이 11시간 가량 조사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고 갑질한 적, 폭행한 적 없다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쌍방폭행이었다. 그리고 갑질한 적 없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조사 받으러 갈 때와 조사 끝나고 나올 때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주간경향의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기자와도 정리해봤습니다만 군사독재 시절의 후유증은 비단 5.18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잘못한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일, 결국은 국회가 나서야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데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예, 먼저 그 5.18 40주기인데요. 자, 그 미래통합당이 지난번 국회 때 몇몇 의원들이 5.18 폄훼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민주당은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미래통합당의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선거 이후에 그 미래통합당이 이런 5.18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예. 또 자신들이 지난 5.18 관련된 여러 가지 망언들에 대해서도 주호영 대표가 그 여러 차례 잘못됐고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 정도는 충분하게 밝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입장과 태도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국회에서 실천이라는 건 결국은 입법이죠. 예. 지금 이제 5.18 관련 모든 입법들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거의 막혔거든요. 통과되지 않고.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5.18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과거사 그 국가 통역에 관련된 과거사법들이 다시 제출될 텐데 이때 보다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이 보다 실천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또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5.18은 폭동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는데 네. 그 민주당과 대통령도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이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할을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역사 왜곡 처벌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던 이러한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광주에 내려가셔가지고 5.18 관련된 그 발언 그다음에 사과의 진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나치 옹호를 처벌한다든가 홀로코스트 부정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이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일 제정하게 되면 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처벌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의들을 바로 입법 과정에서 예. 그 해소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모든 입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 우리보다 이런 그 선진적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그 민주주의를 먼저 했던 나라들에서도 증오와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인종차별이라든지 나치를 옹호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과거 일제 침략을 미화하거나 그리고 이 5.18과 관련된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그 어떤 피해자들을 혐오하거나 하는 발언들, 차별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그 아주 엄격한 규정을 갖고 우리가 제한을 한다면 저는 그 표현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그 충돌 없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과거사법 개정안이 이제 20일 본회의 처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오는데 홍 의원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우선 뭐 제가 애썼다고 하는 거는 뭐 너무 과찬이시고 예. 같이 해주신 여러 그 의원님들께서 함께 그리고 또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정말 애쓰셨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제가 사실은 행정안전위원회 20대 하반기에 간사로 오면서 모든 법이 중요했지만 특히 한 3가지 법안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중요하게 봤고요. 첫 번째는 소방관 국가직화. 이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었고요. 예. 두 번째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과거 노동운동에 따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복직 명예회복으로서 이건 사회통합과 관련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과거사 법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3가지 법안은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과거사 법이 오늘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데 해직 공무원법은 또다시 지연되게 됐습니다. 예. 이 과거사 법안이
그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측에서 그 19대 국회에서도 반대했고, 예. 20대 국회에서 내내 반대하다가 이제 마지막 다 돼서 지금 합의가 됐는데요. 그 차례 합의가 이 개정안에 대한 합의도 두 번이나 번복되고 이제 합의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면 지금까지 지난 해방 이후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 유린이라든지 대규모 학살 피해에 대해서 과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해서 진상을 규명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 기간 연장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언제부터 활동이 재개됩니까? 네, 이게 아까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2006년 4월부터 해서 2010년 6월 까지 한 4년 2개월밖에 조사 활동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 당시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조사를 못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제기됐던 형제복지원, 성담학원, 사선 개척단 등 이 사건들도 제대로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6개월 이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재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늦어도 이번 5월 말이니까요. 금년 11월 말 이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스탑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새롭게 들어가면 그 연장 시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좀 아쉽게 되는데 저희가 이 조사 기간을 당초 원하는 4년으로 제안을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한우 수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수정안을 합의한 것이 지금 3년으로 3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은 활동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배보상 문제는 이번 통과할 때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빠진 채로 가는 겁니까? 이건 반드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배보상이라는 문제를 자꾸 지금 일부 야당과 또 경제 관련 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돈의 문제로 가는데요. 예.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태, 그러니까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예. 돈의 문제, 이번 36조에도 배보상과 관련된 원칙적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후에 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아마 결정될 건데요. 이 문제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든 정부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그게 이승만 정권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사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국가폭력이 인정되면 배보상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것을 담자는 건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예.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21대 가서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재논의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상이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원의 판단과 개별 사안마다 특별법들이 필요한 경우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한쪽에서 윤미향 논란을 친일 논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미향 대표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주택 구입과 관련돼서 기부금 처리나 회계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죠. 이 합의에 대해서 윤미향 대표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의기억연대 활동이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뜻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 예. 문제가 이 세 가지 결이 있는데 예. 저는 최근에 윤미향 대표 건과 관련돼서 기부금과 기부금 처리나 회계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건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 친일 프레임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부금과 이런 또는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대표가
책임 있게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친일 프레임 관리를 문제 삼은 거는 마치 그로 인해서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문제가 없다든지 또는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위안부 활동 할머니들의 뜻과 마치 불합치한다든지 지난 30년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문제제기 국내 활동을 부정하려고 하는 일부 그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건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논란을 좀 나눠서 보자. 좀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